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대담한 만남 당선인에게 듣는다 김성훈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로운 기록과 변화를 이끌어낸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화성 갑 지역에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옥주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선거 끝난 지 이제 2달 남짓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의원님? 예, 저 21대 국회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준비도 하고 있고요. 상임위 준비, 또 어떤 법안으로 최초로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 지역구는 이제 처음이시니까 아무래도 법안 준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구인 화성갑 지역이 아마 고향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당선되고 마을에 현수막 많이 걸렸던 걸로 제가 이제 저도 오가면서 많이 봤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축하 인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님? 저희 고향이 장안면 석포리예요. 석포리죠. 예. 석포리 마을 분들께서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여기저기다 거시고 마을회관에도 밖에도 거시고 안에도 거시고 많이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분들도 감사하긴 하지만 고향 분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니까 그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의원님이 이제 선거 기간 때 이제 내세우셨던 게 아마 화성의 딸.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이게 딸을 믿어줬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화성 갑 지역 사실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이라고 많이 맞습니다. 알려져 있죠. 예. 이런 곳에서 사실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또 동반됐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셨거든요. 뭐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한 3가지 정도 때문에 성공을 했다,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 화성 서부 지역의 동부 지역하고 다르게 많이 이제 개발이 덜 되다 보니까 개발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한 그 요구, 기대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과 관련돼서 정부나 대통령의 대처를 잘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하루빨리 그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지내자라는 기대가 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고향이긴 한데 2년 전에 내려와서 열심히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마음을 좀 얻은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주민분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서 지지와 응원들이 따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 당과 관련된 많은 당원분들이나 시도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결속력 때문에 또 결과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 확신이 혹시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 선거 이제 득표율이 올라갈 때 사실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의원님은 그 당시에 좀 마음의 심정이 좀 어떠셨나요? 다 개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극적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 내려올 때부터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부분이 있고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더 가졌던 게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면 악수를 하면 상대의 반응도 이제 보이는 거고요. 지지하면은 확실히 이렇게 힘도 실리는 부분도 있고 또 유세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반가웠고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랑 같이 유세를 했던 많은 시도의원들도 아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개표 방송이 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다들 새벽까지 가슴을 많이 졸였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지역구에서 또 새로운 타이틀 또 거머쥐셨거든요. 화성 지역에서 최초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이제 그런 배지가 이게 보이지 않는 배지가 달렸는데 사실 책임감도 무겁고 또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2008년에 한번 출마를 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저희 당이 너무 어려울 때 전략공천을 받은 부분이라 뭐 당선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온 부분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2020년에 도전을 하면서는 사실은 당선에 대한 기대감과 많은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화성이 보수적인 지역이어서 네. 처음에 내려올 때는 아이고 여자가 무슨 국회의원해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 많이 걸 들으셨을 것 들었습니다. 같아요. 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게 아마 변화에 대한 열망인 것 같고 화성 갑 지역이 보수성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치인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와 기대가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지금 당선되신 네. 배경에는 제가 뵀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포도 남다르시고 제가요. 예, 좀 긍정적이신 면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최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장점보다는 당 생활을 좀 오래 하다 예, 보니까 그러셨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반전이 오거나 기회가 생길 거라는 항상 그 기회나 생각 같은 부분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도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좀 스타일이어서 이게 지금은 어렵긴 하지만 상황이 무르익거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반전이 오거나 또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항상 생각과 모습으로다가 행동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그런 게 아마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화성 갑 지역에서 당선되셨다는 거는 지역 주민들의 가치관 또한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예, 많이 듭니다. 20대에는 비례대표, 네. 21대 21대 들어서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에 네. 당선되셨습니다. 네.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신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모호하고 정당 생활은 사실 네. 96년부터 시작을 네네. 좀 하기는 네.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이제 정당의 당직자로 활동을 한 부분이 있고요. 2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선거도 뒷받침도 하고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 부분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본격적으로 정치라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2008년에 네. 우리 당이 상당히 어려울 때 네네네. 고향 화성을 위해서 이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 부분들이 계기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고향 화성이 많이 이제 좋은 정치인이 나와서 제대로 네. 정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그 부분들을 뭐 권토중례 하듯이 많이 준비도 하고 당에서 많은 훈련도 쌓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 시민들께서는 사실 정치란 무엇이냐고 네. 물으면은 참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정치 철학이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평소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정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정치가 저희 화성에 제가 아마 선택된 부분도 기존에 정치하신 분들이 함께하는 것보다는 좀 군림하거나 권위주의적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생활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관계를 맺는데도 이런 부분도 작은 정치가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냥 생활 속과 민생 속에서 우러나온다 생각을 해서 사실 2년 전에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계속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의견도 듣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거나 훈련된 부분도 그런 거고요. 앞으로 또 지역에서 활동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녹여내서 좀 더 지혜롭게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군림하거나 권위주의적인 네.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화성의 딸 같은 네. 그리고 주변에서는 친구 같은 또 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싶다, 네, 네. 군림하고 싶지 네, 않다. 네. 네, 이런 얘기 참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21대 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서 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개원했습니다. 가장 먼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20대 때 법안을 상당히 많이 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통과가 되거나 의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21대 때 다시 부활시켜서 또 해야 되는 법안들이 있는 거고요. 네. 여기 화성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 지역에서 좀 네네. 어르신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 복지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복지. 안전이나 네.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안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관련된 부분 어르신에 대한 의료 서비스나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네.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이들의 유해 환경에서 좀 더 안전하게 네.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들을
좀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화성 지역이 사실은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많아서 엄청 화재가 많죠. 엄청 많이 나요. 불 진짜 많이 나죠. 예, 전국적으로 화재는 1등이고 그 네. 폐기물 업체 관련된 그 화재 관련된 부분도 한 달에 한두 건씩 계속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을 좀 더 철저히 폐기물 해서 관리법. 이런 네. 폐기물이라든지 화재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서부 지역에서는 도농 복합 그렇죠. 도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아이들도 많은데 네. 어쨌든 복지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수요가 네, 있을 네, 거라는 네, 생각이 네, 많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 의료 시설 또 유치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말 불 많이 나죠. 어우, 화성 서부 지역.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났었잖아요. 네, 작년에도 네, 네. 엄청 크게 거의 뭐 났었고. 한 달에 한두 건씩 그렇죠. 큰 불이 예. 일더라고요. 사실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면은 뭐 이 꺼지기도 쉽지 않은 그런 맞아요, 상황이라 맞아요. 예, 화재 안전에 대한 네, 그런 네, 법안도 네, 네. 마련하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셨었죠? 네, 네. 예. 이번에도 혹시 관련 상임위 계속 이어나가실 계획이신지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환경노동에는 아니고요. 이번에 지역 민원들이 많고 현안도 많고 네. 또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공약 사항이 네네. 신안산선이나 이제 그렇죠. 신분당선을 서부 지역까지 끌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의 일원이긴 한데 사실은 제대로 된 철도나 전철도 없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그런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되게도 중요해서요. 네. 뭐 국토교통위원회를 신청을 했고 아. 이제 그 부분들이 잘 되기를 열심히 작업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안산선, 네. 신분당선 유치가 이 21대 그 네. 공약으로 해가지고 가장 큰 공약으로 많이 말씀을 네, 하고 네, 네. 예, 그렇게 약속을 맞습니다. 하고 예, 그러셨습니다. 사실 서부 지역민들이 정말 많이 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몇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먼저 화성갑 지역, 이 서부 농어촌 지역으로 동부 지역에 비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개발이 더딘 지역입니다. 네. 뭐 해결책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동서 불균형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셔서 많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를 선택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불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과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 주민의 열망을 담아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재선 여당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정부라든지 뭐 아니면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뭐 동료 의원이라든지 부처와 관련된 그 민원 해결하거나 현안을 해결하는 부분들에서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힘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하고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좀 마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균형 발전 굉장히 네.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의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향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네. 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뭐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신안산선 연장과 네.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2년 전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한 부분들이 있고 또 올해에도 지역 주민을 상대해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을 많이 네, 한 부분이 네. 있고요. 또 화성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화성시도 이 건이 현실 가능하고 네. 서부 지역에 꼭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의견을 줘서 용역조사 중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용역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부에 네. 이 의견을 전달해서 국토부의 이제 국토개발 계획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공조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주민들이 이거 이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네.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그렇죠. 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네네.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서부 지역이 이제 낙후만 됐다고 사실 그러는데 저는 서부 지역이 미래의 네. 가치는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맞죠. 예. 사실 아파트만 있는 그런 지역보다는 여기가 여러 가지 자연과 환경과 네. 겸불려서 있는 이 지역을 네네. 더 잘 개발을 하고 건설을 하면 훨씬 더 미래에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이 될 수 있어서 네. 사실은 많은 지혜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의원님이 계신 21대 국회에서 화성 서부 지역에 또 많은 네. 변화와 발전이 네, 또 네. 이루어지길 또 네, 희망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이죠.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네네. 예, 수원 군공항 이전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 수원 의원님들한테도 드려야죠. 안 하세요? 수원 의원님들한테도 드려야죠. 그래요? 오시면. 예. 저는 수원 군공항이 저는 절대 반대하는 부분이고요. 네, 반대하시죠. 이 부분들이 선거 때라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저는 제한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안 된다. 예, 이게 두 지역 간에 관련된 거고 주민들의 안전과 그렇죠. 행복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좀 더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들은 21대가 시작이 되니까 정치인들이 좀 모여서 좀 머리를 좀 현명하게 맞대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군공항을 폐쇄하자라는 폐쇄.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군사 전문가나 이 건과 관련된 부분들의 의견을 들어도 이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이라는 조건을 보고 폐쇄하는 방법도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거다, 전문가 방안 얘기도 중에 들어봐야 하나일 된다. 거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부 지역이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천혜자원이죠. 좋은 네네. 곳인데 미래를 보면 이전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를 보존을 해서 오히려 화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천혜의 자원들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환경 가치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뭐 습지 보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람사르 습지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화성시랑 같이 해서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점진적 폐쇄 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국가적으로. 화성시는 1인당 20만 원씩 이제 지원해 주기로 네, 하고 네, 이제 네.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인근 수원이나 오산은 이제 10만 원을 줬는데 네, 네, 화성에서는 20만 원씩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사실 시 재정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는 일견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적인 그 타격이라든지 위기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방송에서 뭐 확진자가 몇 명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니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맞아요. 더 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도 많이 늘고 있는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극복 수단 중에 하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수단이다. 있고요. 또 사실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쉽게 끝나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더 또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더 세심하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타 지역에서 10만 원씩 하는 게 20만 원으로 올린 부분들은 훨씬 더 이제 이게 도농복합 지역인데다가 어려운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기도 하고 또 화성이 아시겠지만 또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그렇죠. 재정 자립도가 사실은 높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더 수용하거나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은 판단과 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재정 자립도가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의원님 이제 국회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다니시면서 지역민들에게 약속하신 공약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 이제 교통 공약이 가장 많으셨던 것 같은데 뭐 이외에 여타 공약 실천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안 그래도 당선되자마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선 기쁨은 일뿐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라고 머리가 아프실 거라 그러는데 저희가 공약 실천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단장만 임명한 상태인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 시도의원과 전문가를 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어떻게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추진단은 뭐 시간 순서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서 공약 실천을 4년 동안 좀 차근차근 할 계획인 거고요. 또 그 공약이 이제 저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라든지 도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공약에 대해서 꼼꼼하게 뭐 실행 정도라든지 실천 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실천단까지 이제 꾸리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공약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길 좀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1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사실은 그 중앙정치 위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고향 화성을 책임지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이 현안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많이 모아서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통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지역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도 오시고 연락 주시면 늘 가족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20대보다 21대를 더 기대해도 좋을까요? 그럼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뽑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민생 법안 처리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1대 국회는 민생의 가치를 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집 대담한 만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